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한 이유는 환경부 요청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국토부 의견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낼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제2공항에 대한 건설을 성산읍에 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도민들의 의견이 반대에 부닥치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주세요라고 해서 여론조사는 환경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했고 본인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제주도의 가장 핵심적인 국책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에 제주 제2공항이 성산읍에 발표가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전달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를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주도의 100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결과를 오늘 알리고가 속 시원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하시고 제주도의 미래 함께 가보시죠. 네, 제주 제2공항 건설 국토부 최종 결과 미리 보기라는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알고도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원희룡 도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결과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종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의 앞으로의 그 일정이나 방향,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날짜로 바뀌었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는 현재 실무를 굉장히 많이 봤던 실무 경험이 많았던 그러한 경험담을 기초로 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핵심 기조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물론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또는 다른 지역에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 광역권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지방 광역에 대한 부분들을 혁신도시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방 광역과 서울 수도권에 대한 교통이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기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최우선의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제 보자고 하면 제주 제2공항, 제주도에 이러한 내용을 대입하자고 하면 제주도는 이미 이제 서귀포나 전체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000호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신혼부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지방 광역권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균형 발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최우선의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토교통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국토부 장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다. 우리가 이 3가지 패턴만 알더라도 충분히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발표가 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으로 보게 되면 2021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사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주도에 하나씩 제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핵심 추진 과제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두 번째,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 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또 균형 발전 나왔죠. 세 번째로는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 안전과 건설 안전 등 국토교통의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기조 3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안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는 3080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는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목표를 이번 국토부 장관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특히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수도권에는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 공공택지와 수도권 24만 호, 정비사업에 7,000호 등 이렇게 수도권에도 127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 중형 임대주택도 3,000호를 공급하고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소액 임차 보증금을 현실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했습니다. 주거품질 제고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서 민영주택 특별 공급 기준을 개선하고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전반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거 안정적인 측면의 세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의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서울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 도심 융합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복도시를 특화적으로 개발하겠다. 여기에 새만금 투자 확대가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반 확충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그 다음에 신규를 선정을 하고 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상상 허브 등 산업기반에 대한 확충이 전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는 곳 또는 생활 SOC 사업이 곳곳에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마련이 되면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 사업들이 도시 곳곳에서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 정주 여건에 대한 혁신으로 주거와 일자리와 생활 SOC를 함께 패키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들로 지방 광역철도 구축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철도로 연결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우리가 GTX 라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대거 혁신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게끔 광역교통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서귀포와 제주시를 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서귀포와 제주도를 잇는 트램이 연결될 제2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제주도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교통의 산업혁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러한 교통체계가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택시가 지상에서 다니지만 앞으로의 택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물류도 굉장히 똑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드론이 물류의 핵심적인 어떤 산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토교통의 산업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동 제한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우리가 확충하고 스마트한 건설로 우리가 만들므로 인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산업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또한 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드론 택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지상에 다니고 있던 택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한 이렇게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첨단화 시킴으로 인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공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우리가 조기 안정화시킴으로 인해서 드론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국토교통의 안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판 뉴딜이 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산업군이 변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변해가는 산업군과 그 다음에 기후환경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를 그린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건축도 친환경 건축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기존 도시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도시에 이런 그린 도시와 그린 건축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수소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교통 복합 기지를 구축을 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산업군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투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앞으로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러한 산업군이 완벽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똑똑한 도시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스마트시티에 사실 가장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에도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새롭게 이제 이렇게 입주를 시킬 예정이 되겠고요. 특히나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좋죠.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종이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서귀포시 쪽의 스마트시티가 우리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 SOC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활 간접 자본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디지털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이 됐을 적에는 우리가 스마트시티가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국민 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조는 가장 0번째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를 우리가 입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50분 비행기에 30분 이상 또는 40분 이상 항공을 뱅뱅 돌다가 2시간 반, 3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일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안전, 제주도를 관광하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항공에 대한 교통수단이 제주도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항공과 이 생명,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 거기 때문에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는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원희룡 도지사는 2021년 2월 17일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월 18일 날 도민 의견 수렴이 완료가 됐죠. 바로 그 전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데 도 차원의 입장과 중재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제주 제2공항을 적극 유치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찬반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해시킬 걸 이해시키고 또 타협할 거라면 타협하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참고 자료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겁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의견 수렴 절차는 거기까지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주 제2공항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국책사업 결정권자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국토부의 기본적인 권한이고 책임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현재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주 제2공항을 지은 다음에 약간의 변경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근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지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네, 2021년 2월 17일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18일 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찬성은 43.8%, 반대는 51.1%. 이거는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현재 발표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찬성은 44.1%, 반대는 47%입니다.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적에는 반대의 여론이 조금 더 높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두 기관에서 했고요. 찬성이 65.6, 반대가 33%. 그 다음에 또 한국갤럽에서도 찬성이 64.9%, 반대가 31.4%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민과 성산읍 주민 총 포함해서 2,500명을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들, 이 의견을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시나요? 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 2,500명을 다 더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주 도민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쓸 건지 아니면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건지 해석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기준 없는 여론조사를 처음부터 실시를 한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여론조사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 결과를 마음대로 듣는 사람, 유리한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시 동지역의 60% 이상을 살고 있고요. 제주시까지 포함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공항이 있는 게 좋지 먼 지역에 있는 게 공항이 좋겠습니까? 그럼 반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성산읍 주민들이 5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당연히 찬성이 많죠. 너무나 뻔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찬성이 반대가 많으니까 공항을 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억지죠.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민들 2,000명의 반대를 가지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명분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한 이유는 환경부 요청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국토부 의견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낼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제2공항에 대한 건설을 성산읍에 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도민들의 의견이 반대에 부닥치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대해서 여론조사는 환경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했고 본인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짜고짜 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미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5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국토교통부가 본인들의 의견, 제주도민들의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금 현재 도민 여론 수렴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환경부가 지금 현재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도민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을 하면 환경부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 두 번째 조건부 동의, 세 번째 부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찬성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동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보게 되면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동의든 조건부 동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향후의 일정까지 오늘 확인해 봤는데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도 100년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제주도의 핵심적인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1년 예산이 1조 8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5조가 제주도에 투입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생산 가능 인구도 없고 생산 가능 인구가 없다면 제주도의 청년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청년이 없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도의 균형 발전과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재들이 제주도에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제주도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한 결과 미리 보기 했습니다. 부대뜨는 습관 제주 알맞게 오늘 영상 정말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정말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세요.